안녕하십니까 굿TV 애청자 여러분. 저는 루터대학교 언어치료학 전공 주임을 맡고 있는 교수 배진혜입니다. 지난번 제가 1탄에서 뇌졸중과 언어치료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혹시 들어보신 분들 계실까요? 오늘은 그때 이야기한 부분하고 연계를 해서 뇌졸중을 그러면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우리 뇌를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이미 텔레비전이나 다른 교육이나 강좌를 통해서 혹은 책을 통해서 유익한 건강 정보들을 많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제가 오늘 조금이나마 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서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뇌졸중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는 우리가 고혈압을 들 수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도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계시라고 생각이 돼요. 이 고혈압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고지혈증이라든지 동맥경화, 심장병이나 뇌졸중으로도 악화될 수 있습니다. 고혈압뿐만 아니라 당뇨병도 당연히 위험 요인입니다. 담배를 피우면 뇌졸중 위험이 그만큼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높아지는데요. 유해 물질이 많아서 담배를 피우게 되면은 이런 유해 물질로 인해서 동맥경화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길거리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여전히 담배 피우신다고 마스크 내리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특히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길거리를 지나가면서 간접 흡연을 경험하게 된다면 필터를 통하지 않은 이 담배 연기를 우리가 마시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하다는 사실 이미 잘 알고 계시라고 생각됩니다. 고혈압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음식을 싱겁게 먹고 소금 섭취를 줄여줘야 되겠고요. 콜레스테롤이 높은 음식을 절제해서 고지혈증이나 동맥경화를 막아야 합니다. 또한 과로를 피하고 스트레스 해소도 잘 해야 합니다. 그리고 황산화 물질이 많이 첨가되어 있는 채소나 과일을 충분히 먹고 우리가 운동 등으로 몸을 자주 움직여 줘야 합니다. 우리의 뇌는 추위에도 상당히 취약해서 기온이 떨어지면은 뇌혈관이 터지거나 아니면 뇌혈관이 막히는 현상들도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특히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추운 겨울에는 가능한 새벽에 혹은 아침 일찍 외출하는 것은 가능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득이하게 외출할 수밖에 없다면 우리가 모자를 착용하신다든지 아니면 목도리를 이용해서 우리 뇌를 좀 따뜻하게 보호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우리의 브레인, 뇌에 대해서 기술한 책들이 상당히 서점에 나가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의 굿TV 시청자들 여러분들께서는 저보다도 훨씬 더 뇌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사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조차도 죄송스럽고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어쨌든 우리 뇌 속에는 보면은 1000억 개 정도의 신경세포, 뉴런이라는 게 있는데 이 세포들마다 각각의 감각 기능을 담당하는 세포도 있고 운동 기능을 담당하는 세포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신경세포들하고 끊임없이 연결이 되면서 정보를 서로가 전달하고 우리 몸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와 같은 기능을 하는 신경세포들이 다시 말하면 뇌세포들이 손상이 된다면 당연히 우리 이런 몸들이 제 기능을 못하겠죠. 또한 우리 뇌는 산소 부족에 매우 민감합니다. 그래서 4, 5분 동안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신경세포가 죽게 됩니다. 뇌에 대해 적은 기사라든지 책 내용 등을 우리가 인용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하자면 우리 뇌에 흐르는 혈액량은 전체 혈액의 한 15%에 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뇌라는 것은 아주 달걀만큼 약해서 두개골이라는 머리뼈가 보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머리뼈라는 두개골 안에 다시 3개의 막이 있어서 3개의 뇌막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충격이 심하면 피할 수도 없겠죠.
그리고 우리 뇌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신체 부위와 마찬가지로 각종 문제가 있다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때로는 그 신호를 우리가 알아차릴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모르고 그냥 넘기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두통이 점점 악화되고 특히 한밤중에 심해지면서 경련이나 근육의 힘이 빠지거나 신체 일부의 감각 저하 현상이 나타난다면 우리는 뇌종양일 가능성이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검사 받으러 가보셔야겠죠. 또한 천둥처럼 머리가 울릴 정도로 몹시 괴롭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두통 현상이 나타난다면 뇌출혈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이 떨리거나 나의 움직이는 동작들이 둔해지고 아주 천천히 나타나고 근육은 또 뻣뻣해지고 보행장애가 있다면 우리는 파킨슨병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감기처럼 시작해서 고열과 전신 근육통이 생긴다면 뇌수막염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처럼 우리 뇌는 나 아프다 하고 여러 가지 신호들을 보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신호들을 무시하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뇌가 보내는 신호를 우리가 제때 알아차리면은 충분히 조치를 취해서 더 큰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뇌졸중하고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 뇌졸중을 좀 예방할 수 있는지를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한번 정말 간략하게 수박끝 핥기 시기지만 한번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우리의 뇌를 이제 건강하게 젊게 관리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여러 전문가들은 잠들고 있는 우리의 뇌를 깨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운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텔레비전의 여러 가지 이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우리의 그 건강하고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게 여러 진료하는 담당 전문의들이 나와서 계속해서 많은 얘기들을 건강 정보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을 때 작성하는 문항에도 보시면 일주일에 땀을 흘릴 정도로 운동을 몇 회 하셨습니까? 몇 시간 정도 하셨습니까? 묻는 문항이 있어요. 어쨌든 이처럼 누가 말하지 않아도 운동은 우리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남녀노소가 손쉽게 할 수 있는 걷기는 가장 좋은 운동이죠. 그냥 걷기를 천천히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천천히 빨리 걷기를 반복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좀 얘기하는 부분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이 빨리 천천히 걷기를 반복하면은 우리의 뇌가 자극을 받습니다. 특히나 걷기 운동은 근육을 자극해서 심박수를 늘려서 뇌로 가는 혈류라든지 그 속에 있는 산소랑 공급을 증가시켜 줍니다. 혈류라든지 산소량이 증가하면은 뇌 속에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 축적을 막아서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금 제 얘기 알겠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대표적인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는 바로 우리의 이 뇌내 피질에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나 타우 단백질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축적되면서 그 주변의 뇌세포들을 괴사시키는 치매가 바로 알츠하이머성 치매입니다.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도 해마의 혈류가 저하되었기 때문입니다. 해마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기억력을 관장해주고 있는 변형계에 속하는 구조입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많은 연구들에서 일주일에 세 번, 30분 이상 이렇게 빨리 걸으면은 우리의 뇌도 자극을 받고 치매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 최고 뇌 전문의인 오시마 기요시 박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얘기하시기를 우리 머리 정수리 요 윗부분 되겠죠. 우리가 뇌에서는 두정엽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겠는데요. 이 정수리 좌우에는 손과 발,
턱을 통해서 전해진 모든 감각 정보들이 도달하는 부분이 여기에 있게 되는데, 걷기라든지 먹는 것, 수작업, 손으로 하는 작업들, 이와 같이 끊임없이 움직이는 활동들을 할 경우에는 바로 여기 있는 정수리 부분이 자극을 받아서 뇌 전체가 활성화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뜨개질하는 부분들 상당히 좋은 것, 여기 바로 이분의 말씀하고도 같이 연결이 되는 거죠. 웃음하고 명상도 뇌 건강에는 상당히 좋습니다. 마이클 로이즌 메흐메트 웨저 박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웃음은 불안이나 긴장 및 스트레스를 줄여주어서 1 내지 7년 또는 8년까지도 뇌를 젊게 하고, 명상은 또 뇌 세포를 유지시켜서 기억력 감퇴를 막아주기 때문에 불안과 우울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은 웃음 치료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도 계세요. 상당히 좋은 자격증 중에 하나죠. 왜? 남아있는 나의 이 시간들을, 여생들을 좀 더 건강하게 유지를 하는 데는 이 웃음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100세 시대에 건강하고 멀쩡하게 살아가려면은 이제는 우리의 뇌를 가꾸고 활력 있게 만드는 일명 뇌미인을 혹은 뇌미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기사를 제가 매일경제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뇌미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뇌는 변화가 일어나면 그것을 스티뮬레이션, 자극이라고 받아들이고 활성화됩니다. 우리의 뇌가 활성화되면 사고뿐만 아니라 사고 생각이죠. 외모도 젊어진다고 하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요. 이 일본의 그 시라사와 다쿠치라는 건강장수 클리닉 원장 같은 경우는 10년 젊어지는 1분 내 활동이라는 책을 출판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가장 먼저 쇠퇴하는 영역이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걷기, 두 번째가 기억, 세 번째가 사회활동 및 교류라고 하는 뇌 속의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은 3가지 뇌 속의 네트워크는 30대를 정점으로 40대부터 쇠퇴하기 시작하는데, 뇌가 노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방금 얘기했던 3가지, 첫 번째 걷기, 기억, 사회활동 및 교류를 계속해서 활성화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뭔가를 기억해내려는 노력들도 대단히 뇌 건강에는 좋습니다. 그래서 당일날의 일기를 쓰는 것도 참 좋지만은 며칠 전의 이야기를 일기로 쓰는 것도 뇌 건강에 좋은 훈련이라고 합니다. 어떤 기사에 보니까요, 이틀 전 일기를 쓰려면은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생각도 해야 되고, 시간 순서도 우리가 기억을 해서 이 리스트를 한번 작성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억을 하게 만드니까 대단히 좋은 훈련이 되겠고, 스마트폰이 아니라 직접 내가 손으로 글쓰기를 하는 훈련들도 기억력 저하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일기 외에 가계부, 편지, 문장 쓰기, 다시 말하면 성경 보고 뺏겨 쓰는 것들 상당히 좋습니다. 이 또한 뇌를 활성화시킵니다. 소리를 내어서 읽으면 세로토닌이라는 스트레스 경감 호르몬이 분비되어서 우리의 불안한 기분을 가라앉히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성경 구절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소리 내어서 읽어주는 거, 지금 이와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내 건강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죠. 게다가 좋은 구절이기 때문에 좋은 말씀으로 명상까지도 될 수 있고 아주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게 바로 성경 구절 소리 내어 읽기고 쓰기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대화나 인사를 나누는 커뮤니케이션 활동들도 내 활동에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 굿TV 시청자들처럼 이런 종교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 좋은 거죠. 혼자 사는 사람, 가족이나 친구와 왕래가 없는 사람,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 이런 사람들의 치매 발생률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도 2.4배나 높았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다만 스트레스가 되는 인간관계는 우리의 뇌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만나면 기분 좋은 사람들과 당연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항상 이렇지만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참석해야 하는 모임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임은 오히려 우리의 몸과 뇌를 지치게 만들고 피로감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젊은 시절에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런 인맥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많은 모임들을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맺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근데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를 다시 생각해서 즐겁고 행복한 모임은 남겨두고 나머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도 결코 농담은 아닙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건전한 관계, 옆에 있기만 해도 기분 좋은 에너지가 전달되는 그런 만남이면은 정말로 너무 좋습니다. 혹시 우리 구티비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는 이런 모임들이 있을까요? 그러면 정말로 행복한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요즘은 이 정보 홍수 시대죠.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내가 모르는 게 있어서 검색하고자 키워드를 입력하게 되면 내가 알고 싶은 정보 전부 다 가르쳐 줍니다. 저도 오늘 좀 구티비 시청자들을 위해서 뭔가 좋은 얘기들을 들려줄 수 있는 게 없을까 싶어서 우리네를 건강하게 하는 방법하고 쳤더니 정말로 많은 정보들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들 일부 중복이 되는 것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찾은 내용들을 제가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보고 이번 시간을 마칠까 합니다. 한번 보니까 조채영 기자라는 분이 우리 두뇌를 건강하게 하는 방법 10가지를 정리해 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읽어보니까 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이미 다 실천하고 있는 너무나 쉬운 방법들이에요. 돈 들이지 않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인데 다만 이걸 누군가는 실천을 하고 있을 거고 또 누군가는 전혀 하고 있지 않은 것의 차이일 것 같아요. 지금부터라도 제가 얘기하는 부분들 조채영 기자가 정리해 놓은 부분들 한번 해보세요. 일주일에 3일 이상 30분 걷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하기, 하루에 3번 크게 웃기, 하루 5분 명상하기, 하루 10분 뇌를 쉬게 하기. 뇌를 쉬게 하는 방법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을 듣기도 있을 거고 요즘 멍 때리기 많이 하잖아요. 그럼 멍 때리기, 그 다음에 낮잠 자기도 역시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수면 장애가 정말 심하죠. 그래서 이 숙면 취하는 것들도 우리 뇌를 건강하게 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뇌에 좋은 우리의 음식물 섭취하기, 좋은 음식 먹기, 그 다음에 또 뇌에다가 새로운 정보를 끊임없이 주는 것. 그 새로운 정보를 주는 것은 꼭 지식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새로운 색깔, 새로운 향, 모든 것들 어쨌든 오감하고 관련된 그런 새로운 정보들을 주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고요. 내가 원하는 것, 좋은 것 5분 동안 상상해 보는 것, 하루 한 가지 선행하기, 감사하는 마음 갖기, 이런 부분들이 그분이 정리해 놓은 뇌를 건강하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또 어디에는 보니까 연결해서 기억을 해라.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어떤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이름하고 얼굴이 참 매칭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죠. 그러면 그분을 만난 장소,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다 기억이 안 나면 뭘 먹었지 그분하고 어떤 노래를 들었지 이런 뭔가 연결시킬 수 있는 포인트를 찾아가지고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되면은 뇌 활성화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손보다는 양손을 사용해라. 내가 숟가락으로 계속 오른손으로 숟가락을 이용해서 밥을 먹는다면 물컵은 왼손을 잡아서 이렇게 먹는 거죠. 그죠? 마시는 거죠. 물 마실 때는 컵을 왼손으로 잡아서 마시고 양손을 사용하게 되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되겠고요. 오래 사귀면 사귈수록 별로 좋은 친구가 아닌 것은 텔레비전이에요. TV는 대단히 수동적이잖아요. 뇌가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반복이 되면은 어떤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을 때 능동적으로 이 정보를 처리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행이라는 것은 뇌를 재충전하고 깨어있게 하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특히나 좋습니다. 그리고 도전하고 배워라입니다.
도전하고 배운다라고 해서 정말 뭐 새로운 기술을 뭐 배우는 것도 있겠죠. 새로운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누군가는 또 공부를 할 수 있을 거고 좋습니다. 뭐든 상관이 없어요. 이 도전에는 내가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행동들 한번 해보는 것도 하나의 도전일 수 있겠잖아요. 그죠? 끊임없이 배우라는 부분들도 책을 끊임없이 손에다 잡고 소리내서 읽어주는 것도 배움의 연속입니다. 배우는 것이 대단히 거창하지는 않아요. 어쨌든 다양한 방법들로서 우리가 얼마든지 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구티비 시청자 여러분, 이미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의 브레인, 이 뇌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죠. 뇌졸중으로부터 우리가 내가 피하고자 해서 피할 수 있는 부분들도 솔직히 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알고 실천해 주시고요. 뇌를 잘 관리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시길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